낚싯대를 고를 때에는 보면은 경질과 연질이 있는데 연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는 많이 없는 편입니다. 중경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일 경질은 아주 빳빳하고 중경질은 조금 끝이 낭창낭창하면서도 밑으로 내려와서는 조금 빳빳하다고 느낌이죠. 그리고 요즘 붕어 낚시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이 보면은 대부분 조구사에서 많이 만드는 게 보면 중경질입니다. 경질대. 끝을 이래 낚싯대를 들고 흔들어 보면은, 자, 한번 보실까요? 자, 항상 이렇게 뺄 때도, 자, 처음부터 뺄 때 1번 때 빼고 2번 때 빼고 3번 때 빼고 4번 때 빼고 5번 때 빼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걷어 드릴 때는 역순으로 이렇게 다시 5번부터 4번, 3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감싸면서 먼지도 닦고 물기도 닦는 걸음에 수건을 꼭 항상 접어 들어오면 됩니다. 자, 제일 처음 입문하실 때는 한 두 칸대 1.8칸이 1.8m가 한 칸입니다. 한 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두 칸대면은 1.8 곱하기 2라고 보면 돼요. 두 칸. 세 칸은 1.8 곱하기 3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두 칸 반에 두 칸에서부터 두 칸대에서부터 한 세 칸대까지 세 칸 반대 그 사이에 낚싯대를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입문하실 때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자, 앞쪽으로 한 두 칸대 두 대, 두 칸 반대 두 대, 아니면은 두 칸대 두 대, 세 칸대 두 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네 대 정도만 먼저 장만하셔가지고 필드에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낚싯대를 두 대를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자, 그 다음 받침대가 있어야 됩니다. 앞받침대와 뒷받침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자, 앞받침대도 두 대를 해야 되고요. 3절이든 4절이든. 그리고 뒷받침대 요거는 2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꼽아 놓으면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높이가 안 맞으면 조금 내리고, 높이가 높으면 조금 높이고, 자, 높게 낮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땅에 이렇게 꽂는 식입니다. 외꽂이. 자, 요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요거는 부담스럽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낚싯대, 그리고 받침대, 앞받침대, 그리고 뒷받침대, 요렇게 장비가 첫째는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 보면은 요거를 사용 안 하신 분들은, 앞받침대나 뒷받침대를 사용을 안 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받침틀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받침틀도 보면은 2단짜리가 있고 두 대 놓을 수 있는 2단짜리가 있고 세 대 놓을 수 있는 3단짜리,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5대를 펼칠 수 있는 5단짜리와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는 10단짜리가 있습니다. 12단, 13단, 13단, 14단 이렇게 위로 조금 올라갈수록 낚싯대를 많이 펼 수가 있습니다. 자, 낚시를 계속 하시고 싶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장비를 이제 늘려 가지고 사시면 될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처음 하실 분들은 보면은 자, 찌가 요렇게 길쭉한 찌를 사용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너무 이렇게 오뚜기처럼 이렇게 뽀족한 찌는 여기 보면은 채비집에 이렇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갸름한 찌를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자, 요 찌가 있어야 되겠죠. 찌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요 자정 부력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 0점을 맞출 수 있는 추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부력을 요게 무거운 추가 이렇게 달려 가지고 이 부력을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추입니다. 자, 요거는 찌는 다 뜰라그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요 추는 가라앉히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자, 요거를 여기에다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 찌에 대한 자중 부력을 여기 추가 잡아 가지고 내가 맞추고 싶은 부력을 만드는 겁니다. 자, 뜰러그는 거를 내려앉혀 가지고 이렇게 요만큼 0점찌 맞춤을 합니다. 낚싯줄은 호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85에서부터 1호, 2호, 2.5, 3호, 4호, 5호까지 사용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2호 줄이나 2.5호 줄 그리고 3호 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수초가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4호 줄이나 5호 줄까지를 사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수초가 많이 없는 지역에 많이 낚시를 하고 싶으면은 입문자분들은 3호줄을 아니면은 2.5호줄, 2호줄 요 셋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낚시를 구입을 하시면 될 겁니다. 목줄과 바늘이 있는데 목줄과 바늘은 내가 매 가지고 쓰면 제일 좋겠지만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매기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겠죠.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알고 나면은 매듭이 쉽지만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보면은 낚시점에 가까운 낚시점에 가시면은 이렇게 기성품으로 매져 있는 낚시 바늘이 있습니다. 바늘에 목줄, 굵기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늘, 붕어 바늘, 7호 바늘, 8호 바늘, 9호 바늘에 자, 목줄도 2호, 1.5호, 3호 이렇게 기재가 딱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초 지역이나 조금 튼튼하게 쓰고 싶으면은 조금 위에 호수가 높은 곳 굵은 줄을 사용을 하고요. 조금 예민한 거를 원하시면은 조금 호수가 낮은 가는 줄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원줄 굵기가 3호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목줄은 2호나 1.5호, 1.75를 사용을 많이 하니까 3호에 2호 목줄을 사용을 하든지 1.5호 목줄을 한 단계 낮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바늘은 7호나 8호 붕어 바늘에 목줄은 2호 그리고 원줄은 3호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준비물이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여기는 원줄에 이제 들어가서 찌를 멈춤을 시킬 수 있는 거, 유동을 시킬 수 있는 찌 멈춤 고무, 그리고 유동을 하는
찌고무, 찌 다리에 꼽을 수가 있죠. 그리고 보면은 자, 요거는 낙케미, 케미 끝에 이렇게 꼽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케미 끝에. 잘 보이죠? 돋보기 안 껴도 보입니다. 자, 여기 있고요. 밤낚시를 하실 때 케미가 있는데 전자찌를 사용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케미를, 일반 케미를 사용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자찌를 사용을 하시든지 그냥 일반 찌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전자찌입니다. 불을 이렇게 꼽으면 되고 배터리는 계속 구입을 해야 됩니다. 자, 요것도 여기 끄트머리에 이렇게 꽂고 야간 낚시, 밤 낚시를 하면은 찌가 이렇게 있다가 쭉 밀어 올릴 때 챔질을 합니다. 자, 낚싯대를 처음 구입을 하면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찌날라리입니다. 릴리연사라고 하는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본드가 확실하게 붙었는지 한번 요렇게 당겨 보세요. 어우, 수초에 걸려도 사자가 잡혀도 안 빠질 정도의 강도를 줬을 때 안 빠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끝을 요렇게 살짝 해서 반 바퀴만 돌려 가지고 자, 제일 처음이니까 요렇게 살짝 요렇게 묶어 주세요. 꽉 잠매지 마세요. 이거 못 푸니까, 풀기가 어려우니까 살짝만 이렇게 해주세요. 자, 절대 이걸 세게 당기지 않는다. 이 정도면 이렇게 나눠도 절대 안 빠집니다. 원줄 매듭법은 자, 초보자분들 자, 요걸 끝을 이렇게 접으세요. 접고 길게 접으세요. 제일 처음에 접고는 한 바퀴를 돌리는데 이렇게 반 바퀴를 돌리지 말고 꼭 한 바퀴를 돌리십시오. 360도 반 바퀴 180도를 돌려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360도를 돌리면은 이렇게 팔자가 됩니다. 양쪽에서 돌렸을 때 팔자가 되면은 요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으세요. 자, 제일 기본적인 매듭이 팔자 매듭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짧게 쓸 건지 조금 길게 쓸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꽉 당겨 주세요. 당기고 난 다음에 요 자투리가 남았는 거는 끊어 주세요. 요거를 자, 끝에 릴리언서 끝을 요렇게 딱 잡고는 자, 마주보게 이렇게 잡고 자, 요것도 한 바퀴를 돌리세요. 360도를 돌리고 난 다음에 요 묶었는 부분을 요렇게 꼽으면 됩니다. 꼽고는 여기를 통과를 요렇게 시키면 됩니다.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당기면 돼요. 자, 두 손으로 자, 당겨가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빠집니다. 절대로. 자,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1번부터 이제 뽑으면 됩니다. 자, 줄 길이를 낚싯대 길이에 맞춰 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죠. 1번 빼고 2번 빼고 3번 빼고 4번 빼고 5번 빼고. 자, 끝부분에서 내가 낚시하기 좋게 자, 여기 보면은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에서 낚싯줄이 조금 위에 요 정도 위치에 올 수 있게 요만큼 해서 낚싯대 줄을 자릅니다. 낚싯대 줄 길이는 자기가 캐스팅하기 안성맞춤 쉽도록 줄을 쓰시면 됩니다. 줄에 채비를 넣는데 그 다음 첫 번째 들어가야 되는 게 자, 찌 스토퍼. 찌 스토퍼 상단에는 하나가 들어가도 되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두 개를 넣어 주십시오. 챔질을 했을 때 찌가 스토퍼가 위로 아래 위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두 개. 자,
처음 충을 발라 가지고 2개 먼저 넣습니다. 하나, 2개. 자, 찌스토퍼 2개 통과. 그 다음 찌고무를 여기 이렇게 넣습니다. 유동 찌고무, 찌스토퍼 또 2개. 자, 춤을 발라야 됩니다. 하나, 그 다음 2개. 자, 이렇게 통과가 되는데, 자, 이러면 됩니다. 밑에 2개, 위에 2개. 자, 시청자 여러분 잘 안 보이실까봐 조금 가까이 뒀습니다. 이렇게. 맞죠? 자, 챔질을 나도 모르게 챔질을 했을 때 여기 탁 걸려가지고 잘 안 내려가고, 챔질을 했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내가 수심점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2개씩 꼽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부력을 맞춰야 되겠죠. 부력을 맞추는 찌를 먼저 시중에 판매를 하는 것도 있고, 내가 부력을 맞출 때는, 자, 0점찌 맞춤이라 그러는 거는 여기 수면에서 갈랑갈랑하게 요게 0점찌 맞춤입니다. 요 케미 있지 않습니까? 주간찌 케미가 보일 정도로 갈랑갈랑하게 여기 하셔도 되고 여기 맞춰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부력을 첨가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무거우면은 조금 빼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찌 맞춤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찌가 유동을 이렇게 입질이 왔을 때는 파악이 쭉쭉쭉쭉 밀어가지고 쭉 밀어 올리는 입질을 시원한 찌 올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찌는 여기 보면은 유동 찌고무를 꼽아 놨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여기 유동이 됩니다. 이렇게. 자, 찌를 이렇게 달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채비가 다 됐는데 밑에 부분은 이제 요 추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추. 이 추와 이제 연결을 하려면은, 자, 여기도 매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요것도 위에 마찬가지로 8팔자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매듭법 중에 한 가지 팔자 매듭을 하십시오. 자, 요것도 매듭을 똑같이 팔자 매듭을 줍니다. 자, 하나, 회전을 180도에서 360도를 주고, 자, 360도를 주고 난 다음에, 자, 짜투리를 당기고 난 다음에 짜투리를 잘라냅니다. 알았죠? 자, 여기다가 요 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상류에 도래가 있습니다. 요 도래 부분으로 요걸 넣으세요. 접어가지고. 넣고 난 다음에 요 추를 요 원형, 요 동그라미 안으로 요렇게 잡아 넣으면 됩니다. 됐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기면은 여기 연결이 됐습니다. 자, 외바늘이 있고 쌍바늘이 있는데 먼저 쌍바늘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외바늘로 해가지고 여기다 묶으면 되고, 쌍바늘은 쌍바늘로 해가지고 묶으면 됩니다. 자, 외바늘은 한 바늘이 외바늘이고요. 자, 쌍바늘은 2개 바늘의 쌍바늘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쌍바늘로 되어 있어요. 외바늘은 여기다 그냥 관통을 시켜가 이렇게 달면은 외바늘을 다는 게 끝이 납니다. 근데 쌍바지에 쌍바늘을 달 때 딱 한 가지 팁이 있는데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쌍바늘에는 매듭이 없습니다. 매듭을 안 주고 묶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바늘 2개가 있는데 매듭이 없다. 자, 여기를 끝을 요렇게 이렇게 합치세요. 합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추 바로 밑에 원형 쪽으로 매듭을 요렇게
요걸 통과를 시키십시오. 두 줄을 통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요걸 원형을 요렇게 벌리세요. 자, 벌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쪽으로 요 바늘 두 개를 요렇게 원형 속으로 넣으세요. 여러분 한 번밖에 안 넣었죠? 자, 한 번 더 넣으세요. 그러면 두 번을 넣어야 되겠죠? 자, 두 번 통과. 자, 두 번 통과를 하면은, 자, 두 번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하면은 요거는 매듭을 안 주는 매듭입니다. 매듭 부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듭을 안 주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강도 면에서. 자, 여기서 자, 지렁이든 떡밥이든 짝밥 낚시를 할 때는 이렇게 단차를 내가 주고 싶은 만큼의 단차를 이렇게 주십시오. 바늘 위에서 한 0.5cm에서 1cm 단차를 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보이죠? 자, 이렇게 잡고는 요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엄지와 검지를 잡고는 요거는 이제 쫙 당기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됐다 그러면 쫙 당겨 가지고 쓰면은 절대 이 바늘을 당겨도 안 빠지고 짧은 바늘을 당겨도 안 빠집니다. 자, 이제는 낚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요거는 유동입니다. 자, 수심이 깊을 때에는 위에 찌 스토퍼 두 개를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찌가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탁 서서 찌가 이렇게 맞춰지지 않습니까? 탁 서 가지고 맞춰지고 나면은, 자, 야간 낚시에 찌가 이렇게 내려오면 어디까지 가요? 줄에 이래 엉키는 경우가 많겠죠. 이렇게 엉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조금 수심이 깊은 부분에는 여기에서 찌스토퍼, 아래 찌스토퍼 두 개를 위로 올려 가지고, 자, 찌를 보고 회수를 할 때 잡으면은 추를 잡을 수 있게 한 요 정도 10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이렇게 찌스토퍼를 고정을 시키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찌스토퍼를 고정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찌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추가 잡힙니다. 그리고 밑에 바늘에는 지렁이, 위에 바늘에는 떡밥, 아니면은 위에 바늘에는 지렁이, 밑에 바늘에는 떡밥, 짝밥 낚시를 사용을 하면은 누구보다도 마리수 재미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